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강으로 돌아왔어요. 네, 1, 2, 3강 숙제는 어떻게 다들 해오셨으려나요? 네, 4강, 5강은요 1, 2, 3강은 기본적인 색 이론이었다면 실전 전공자분들을 위한 컬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릭터 디자인이며 배경 디자인, 소품 디자인, 컨셉 아트를 하면서도 색에 대한 관심사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정말 다채롭고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요술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보이는 장면, 즉 그림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매만지는 것 같은 감성적인 색감을 쓰면 숨겨진 의미까지도 그림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반디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일단 서브텍스트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텍스트란 감추어져서 표현되지 않는 감정, 판단, 생각 등을 뜻해요. 서브텍스트가 있다라는 말은 바닷속에 보물상자를 숨겨놓듯 메시지를 숨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색은 또한 단순히 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에 큰 이바지를 해줘요. 색과 스토리가 융합되면서 화려하면서 멋진 오케스트라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디즈 여러분, 저희들이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까? 1, 2, 3강 때 배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음 단계는요, 저희들이 감각을 개발해 나가야 해요. 규칙들을 배우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을 개발하는 것, 오늘 이 부분까지 채워나가는 강의로 준비해봤습니다. 색을 좀 더 세심하게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심해로 들어갈 거예요. 반디즈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 팔을 붙잡고 따라오세요. 심미적인 면과 더불어 색을 고를 때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연구해봤어요. 저도 이 수업을 위해서 공부했고 이제 알차게 정리를 한 만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은 어디에나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서는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물론 천장이겠지만 뜨는 순간 보이는 건 색들이에요. 그쵸? 그만큼 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들 사이에 너무나 가까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관찰의 중요성은 강의 중간중간마다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변의 색을 연구하세요. 색이란 관찰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모든 색에는 특별한 이유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적당한 예시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빨강이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되어줄 것 같아요. 누구든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죠. 물체가 멀리서도 잘 보여요. 사람이 다급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혀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파장이 긴 빨강색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쉽게 그 물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듯 색에는 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색의 기능은 여러 가지겠지만 전공자나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 물체의 색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주는지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로 들어서 빨간 소화기를 쓰지 않고 노란 소화기나 하늘색 소화기를 쓰면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소화기를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붉은 소화기를 보면요, 저는 불이 떠오르고 산불이 번지는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화상을 입은 사람을 태운 구급차라든지 생뚱맞겠지만 벽난로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연상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내면에는 색을 볼 때 떠오르는 심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무수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붉은 소화기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디즈 분들이 붉은 소화기 하면 떠오르는 심상은 제각기 다를 거예요. 하지만 심상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곳으로 모이는 이미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소화기 하면 불을 끄는 용도니까
불에 관련된 심상들이 공통적으로 떠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컬러와 심상, 이 연결고리들을 같이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보는 색에 근거해서 물체에 대해 무의식적인 판단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볼 때 덜 익은 사과를 보면 덜 익은 사과다 라든지, 유리병에 반사돼서 바닥에 프리즘이 된 빛이라든지, 뭐 가구색을 보더라도 저 가구색 예쁘네 라든지, 저건 내 취향 아니야 라든지요. 또는 비비드 형광색 탁상 시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플 정도로 쨍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비비드 탁상 시계 우리 집의 제격이다, 사야지 라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의식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어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무의식은 잊혀지기 쉽고 놓치기 쉬워요. 색 공부가 어려운 건 무의식에서만 색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린 이것들을 의식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훨씬 더 의식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제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색을 제대로 쓰는 첫 단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디즈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다채로운 하나하나의 색이 여러분 주변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전에 덜 익은 사과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싱싱한 과일을 홍보할 때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저 유리병을 보며 생화를 놓고 카페 테이블에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라든지, 가구색을 보고 미니멀 라이프 인테리어에 좋겠다 라든지, 비비드 컬러에 어울리는 벽지와 가구는 어떤 게 있을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더 나은 선택과 방향이 무엇일지 의식하면서 바꾸어야 해요.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죠. 왜 저쪽에 저런 색을 사용했을까? 라든지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떠올라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 단문까지 가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앞에도 계속 말했듯이 의식적인 과정으로 만들자고 했는데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한번 볼까요? 햄버거 CF를 예시로 가져와 볼게요. 요리하는 장소에서 불로 데워지는 그릴 위에 맛있게 익어가는 패티, 싱싱한 채소들이 씻겨진 모습,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햄버거 영상을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예전에 먹어봤던 그 경험과 기억이 시각적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그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의 패티는 갈색, 치즈는 노란색, 양사추는 초록색, 양파는 보라색, 이 색들이 합쳐지니 하나의 맛있는 햄버거가 연상된 거죠. 그리고 초반에 어렵더라도 내 그림이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요, 말을 탄 서부 영화 캐릭터를 그려봤어요. 하지만 캐릭터와 배경이 찰떡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황량한 대지에 주황색 절벽, 선인장, 굴러다니는 회전초, 모래바람을 넣었더니 더욱더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특정 디자인에서 일부 색상을 어떻게 박으면 나아질지에 고민을 해야 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림에서 베스트로 디벨롭하며 나아가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이 연습과 선택들이 미래 꿈나무 디자이너들에게 이유 있는 선택들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1강, 2강, 3강을 보신 분들은 몇 가지 기본 색상 용어에 익숙해지셨겠죠? 사실 색상화과 색상을 사용하는 전략들, 철저한 이해는 모든 시각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입니다. 전공을 이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니까 배워 나갑시다. 디자이너의 업무는 시각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타 부서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죠. 그렇기에 호러 컨셉으로 구성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걸 디자이너가 그려서 보여줘야 합니다. 호러 외에도 로맨틱한 화면 연출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특정 모티브에 직면할 때마다, 특정 상황에 놓일 때마다 다양한 색 구성표에서 디자이너들은 즉시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려온 그림이 별로 무섭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들으면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해야 해요. 항상 이미지가 순탄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아니면 바로 10분 뒤, 5분 뒤 바로 펜을 그으며 보여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띵 하고 디자이너들은 키 컬러들을 고를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존재해?
라고 반디즈 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동료들만 봐도 이게 슉슉 되세요. 이것이 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색을 공부하는 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연상 훈련이 있어요. 불이라는 요소에서 나무 뿌리가 펼쳐지듯이 이미지들을 여러 개로 파생시키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 하면은 캠프파이어, 마그마, 메테오, 성냥, 고기 굽는 불이 생각날 수 있겠죠. 뭐 불 말고도 물, 풀 또는 가스레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파생시키는 연습을 반디즈 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의 서브 텍스트, 즉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배워볼까 해요. 날씨, 장소, 장르, 계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날씨, 반디즈 분들의 기분을 얼마만큼 변화시키시는지 아시나요? 흐린 날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맑은 날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이 둘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날씨에 따른 색채 구성을 통해서도 스토리와 감정을 더 드러낼 수 있어요. 반디즈 분들이 계절이나 날씨에서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예로 들면 이거는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계절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요. 봄이 되면 노란 유채꽃을 보면서 포근한 새 봄 시즌을 설레한다든지, 여름이 되면 매미 소리에 습한 공기,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시원한 레모네이드, 뒤에 쏟아지는 분수,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왠지 울적하거나 외롭다거나 센치해지는 음악을 듣게 된다든지, 겨울이 되면 추워서 오돌돌 떨게 된다든지, 경직된다든지, 입김이 나온다든지, 따뜻한 것이 생각난다거나 말이에요. 물론 각자가 계절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각자가 다 똑같이 느끼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같이 공감할 만한 계절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거를 파헤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쾌청하고 깨끗하고 맑은 날씨에, 맑은 하늘에 기분 좋게 나섰던 소풍길의 기억이라든지, 번개와 내우와 거센 비를 보면 괜시리 벼락 맞을까봐 무서웠다든지, 이런 기억과 경험들을 활용해야 돼요. 날씨가 주는 색감과 경험을 이미지에 녹아내면 스토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억과 경험을 증폭시켜서 이미지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날씨는 또한 빛의 양과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의 가시성을 결정하니까 장면의 색상을 결정하는 큰 요소이기도 해요. 같은 하늘이지만 다른 분위기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나 감정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흐린 날은 모든 색조의 채도를 낮춰서 프레임에 어두운 느낌을 주고요. 반대로 화창한 날에는 밝은 빛으로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고 더 활기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눈비, 모래폭풍, 번개, 안개, 강설 등은요, 모두 매우 독특한 시각적, 감성적 구조를 만들어주는데요. 반디즈 분들이나 저나 자연의 독특한 색상들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연구를 해야 돼요. 색을 잘 쓴다는 거는요, 예쁜 색만 골라 쓰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색을 잘 쓴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색을 때에 따라서 활용을 잘한다는 뜻과도 같아요. 날씨와 관련된 장면을 포착한다는 건요, 반디즈 분들이 그림이든 촬영을 할 때에도 시각적 매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어 이제 맑은 날을 제외한 다채로운 날씨들, 그 다채로운 날씨를 통한 이제 키 컬러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색 구성표를 만들다 보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디자인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서술적 관점에서 왜 이 색을 사용했냐 라는 질문에 상황에 맞는 레퍼런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날씨나 계절감은 이미지를 시각적, 감정적 힘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근거를 댈 때 남을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날씨 다음으로 서브 텍스트가 가능한 것, 장소입니다. 장소의 예시를 들자면 우림 같은 환경이 있겠죠. 우림, 사막, 해양 등에서 독특한 색 구성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실제 색상을 조사하고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작품이나 그림에 많은 진정성들이 생깁니다. 또한 관객들의 스토리 경험 역시나 향상시켜줘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색 구성표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참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놓쳤던 것들, 그런 놓쳤던 포인트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된 색 구성표는요,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청중의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흥미로운 비주얼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가져와 봤어요. 다른 지리적 위치에는 종종 독특한 색상 팔레트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중국 문화는 밝고 따뜻한 빨강과 오렌지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특정 파란색과 흰색은 지중해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위치를 설정해야 하거나 지리가 스토리에 중요한 경우 이러한 트리거, 연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레이아웃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내러티브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씨나 장소에서 오는 다양성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행을 하진 못하지만 사진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술에 가능한 한 많이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전 세계 장소, 문화와 지리적 색감 특징이라든지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려고 할 때 방대한 지식 속에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면의 색상을 정의하는 또 다른 요소는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의 자전으로 빛의 색과 강도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변하는데요. 아침 시간은 보통 공기가 더 차가울수록 더 부드러운 빛과 색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하늘로 올라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오후의 빛은 아침 새벽보다 더 거칠고 일반적으로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밝히는 강한 백색 광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5100K는 한낮에 맑게 갠 날씨고 2000K는 촛불이에요. 그래서 한낮은 흰색 조명에 가깝습니다. 이 K는 조명입니다. 조명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가 지기 전에 마법의 시간을 종종 사진작가들에게는 프레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빛은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색감을 통일시키고 채도를 더해서 아름다운 일몰 배경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포화된 따뜻한 색조는 종종 낭만적인 순간에 잘 적용이 됩니다. 물론 밤 시간은 달과 구름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색조와 변화를 가져오는데 올바른 색 구성표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면 프레임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업됩니다. 다음으로 장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장르가 있죠. 우리는 서로 자신의 문화적 인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화면의 색상에 반응을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동양권 문화에서 자랐건 서양권 문화에서 자랐건 국가도 시기도 다르지만 어떤 한 작품을 보고 크게 감동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스토리나 내용뿐만이 아니라 색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보고 느낀다는 점이에요. 다큐멘터리는 보통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자연주의적인 색에 의존하고요. 공포영화, 느와르, 서부 영화, 스릴러, 서스펜스 등을 시각화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색채 구성들이 있습니다. 특정 장르에서 특정 색조, 틴트, 색조가 어떻게 변조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색감만으로도 그 영화의 장르를 녹여낼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색상에 정해진 틀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림이나 샷이 지루하고 생생한 구성이 줄어듭니다. 단지 이거는 녹여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즌,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의 계절이 존재하고 굉장히 계절감이 뚜렷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계절은 독특한 시각과 감정을 제공해요. 예로 들어서 아름다운 봄날은요, 밝은 꽃, 그리고 진동, 에너지, 전반적으로 긍정의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대로 황량한 겨울 날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는 느낌을 대조시켜 보세요. 우리는 다른 계절과 관련된 특정한 색채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관객들의 정신에 이미 존재하는 정신적, 감정적 연관성과 기억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의 붉은색과 오렌지색이라든지 여름에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은 모든 구성에 매우 다른 풍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흐릿한 그늘,
차갑고 황량한 환경을 묘사하는 겨울 장면은요, 대비와 가시성이 거의 없는 회색 음영 또는 채도가 낮은 색조에 초점을 맞추면 더 잘 표현이 됩니다.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일지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대기의 변화 또는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 변형들이 이루어져요. 가을 밤, 가을 아침, 추운 가을날, 눈폭풍이 이는 겨울, 눈 내리는 겨울 밤, 눈 쌓인 겨울 오후, 추운 겨울 아침, 꾸며진 색조, 다른 예시인데 이제 괴상한 분위기, 뜨거움과 배틀,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 봄의 소낙비, 새벽, 봄, 아침, 그리고 화사한 봄, 안개 낀 여름 아침 버전 1, 그리고 안개 낀 여름 아침 버전 2, 안개 낀 저녁, 그리고 따뜻한 여름 석양, 그리고 뜨거운 여름 낮. 이 외에도 다양하게 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러문 색 상환표를 데려와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어떤 작품에서 색 상환표를 만들어서 녹여낼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저희 진짜 많이 공부했죠? 1번, 색의 숨은 의미 서브텍스트, 색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기. 3번, 날씨나 계절이 우리에게 준 이미지들, 우리들의 기억과 경험을 증폭시켜서 스토리의 정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번, 연상연습, 백색광원, 프레임타임, 그리고 날씨 계절이 주는 정서적 색 상환표, 문화 역사적 장소가 주는 색 상환표, 장르마다 주는 분위기. 네, 여기까지. 네, 4강의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4강은 전공자분들을 위한 수업에 가까웠어요. 그럼 이제 홈워크, 숙제도 내드려야겠죠. 숙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색깔이 주는 인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르별 색 상황표, 색상 공부해보기, 스릴러, 어드벤처, 호러, 로맨스 등등. 3번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는 흐린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벼락, 눈, 모래, 폭풍 등등 감정과 경험과 기억과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다양한 문화, 지리가 주는 특색 있는 장소를 그려보고 색 상황표를 만들어보는 거죠. 4강 수업 어떠셨나요, 반디즈 여러분? 사실 반디쌤이 4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있어요. 사실 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본인의 그림을 설명할 때 연습이 안 되어서인지 왜 이렇게 그렸는지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반디쌤은 잡아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는 이 업계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실무에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반디쌤도 학생 때는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하지만 실무 일을 하면서 저의 습관이 무섭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귀엽다, 예쁘다 라는 말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팅이나 나의 그림을 설득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나의 그림을 설득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어렵고요. 그래서 다양한 레퍼런스와 색 상한표,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좀 더 대화할 때 수월해졌죠. 그래서 저의 이 연습들이 말을 못한다는 소리는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트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4강 강의에 이어서 좀 해보면 좋겠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제 잘 소통하기 위해 하는 뭐 연습 방법? 약간 숙제 같은 거예요. 오늘 참 숙제가 많죠? 네. 일단은 색에다가 감정 상황을 연결짓는 연습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로 뭐 사진, 뭐 영상 캡처,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다큐 이런 것들을 2000장에서 5000장 정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난, 기쁜, 차분한 이래서 뭐 이 색을 쓴 게 아닐까? 뭐 스스로 느껴보는 감정과 느낌을 이제 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그 파일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류해서 폴더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컬러 독화 폴더를 또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분노, 화난, 격분 이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넣고 그리고 환희와 기쁨 거기에 어울리는 또 이미지들을 넣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상황, 감정, 분위기에 맞춰서 뭐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제 분위기 그림을 그릴 거야. 뭐 이걸 열어볼까? 하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거기 분류한 대로 열어봐서 이제 영감을 얻고 작업하는데 더욱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컬러 레퍼런스가 뭐 생길 수 있고 뭐 탄탄한 이론 그리고 생각들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도움을 항시 받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참고할 만한 진짜 선생님 같은 아티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이름과 아트북도 같이 추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5강에서는 컬러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이게 마지막 컬러 이론 수업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쳐드리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컬러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5강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생생한 댓글까지 환영입니다. 그럼 반디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